최근에 비트코인과 관련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논쟁은 코미디언이자 음모 이론가인 오웬 벤자민이 비트코인을 분산형 폰지 사기라고 주장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벤자민은 비트코인이 그 분산된 구조 때문에 미디어가 이를 이용해서 가치를 조작할 수 있다 주장을 했고요. 이런 주장은 더 비트코인 스탠다드의 저자인 사이페딘 아모스와의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모스는 벤자민의 의견에 반대하면서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희소성 덕분에 좋은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리플의 CTO인 데이비드 슈워츠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슈워츠는 사람들이 달러 가치 하락이 지출을 어떻게 장려할 수 있는지, 이걸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고, 그의 주장은 돈의 미래 가치가 떨어질 것을 알고 있는 소비자들이 그 전에 돈을 쓰려고 하면서 지출을 촉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슈워츠의 논점은 통화의 가치 하락이 사람들의 소비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논쟁은 온라인에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어요. 일부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필요하다 주장을 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통화 가치의 시간에 따른 감소가 지출을 장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어떤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 속에서 특히 슈워츠의 질문이 주목받고 있는데, 그가 제기한 달러 가치 하락과 지출 행동 사이의 관계는 암호화폐에 대한 더 넓은 논의로 이어지고 있고, 분산형 통화 영역에서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경제적 요인들에 대해 더 많은 조사와 토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논쟁을 통해 우린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단순히 기술적인 혁신을 넘어서 경제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통화가 우리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깊이 생각해볼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아요. JP모건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그레이스케일의 GBTC가 현물 ETF로 바뀌면 대략 27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시장에 풀릴 수가 있다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GBTC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내는 상품인데 현재 만기 전에는 팔 수가 없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 이유로 지금 GBTC에 약 60만 비트코인이 잠겨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면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비트코인이 매도될 확률은 낮아요. 이미 GBTC로 수익을 본 투자자들만 일부 이익을 실현할 수가 있고, JP모건이 말하는 27억 달러는 바로 이런 투자자들이 가진 금액을 집계한 거고요. 현물 ETF가 승인되면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 있지만 GBTC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면서 가격이 잠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 그레이스케일이 현물 ETF에서도 GBTC처럼 2%의 높은 수수료를 유지한다면 투자자들이 더 저렴한 수수료를 제공하는 다른 ETF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더라도 바로 상품이 출시되진 않을 거예요. 승인해서 출시까지 약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 비트코인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BIS의 사무총장 아구스틴 카스텐스는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그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어섰다고 해요. 주택담보대출이 전체의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니 꽤 심각한 상황이죠. 글로벌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카스텐스 총장은 고금리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많은 중앙은행들이 이미 금리 인상을 거의 마쳤고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도 했고요. 그리고 CBDC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카스텐스 총장은 CBDC가 주요 지급 수단이 되긴 어렵지만 민간 부문에서 금융 서비스를 더 창의적으로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재정 정책에 대해선 재정 긴축이 필요하다고 평가했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재정 확대보단 긴축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카스텐스 총장은 한국의 경제 상황을 꽤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가계부채와 같은 문제에 대해선 주의 깊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내용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